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을 후지는 홍준회사의 땅사업 투기 운동선입니다. 집값이 어쩌나 내년 서울 입주 물량 34% 감소한다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합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42,400가구 절반가량 연내 분양이 불투명해졌고요. 정부가 상계 신도시 사전 청약 등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 물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17일 부동산 12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말까지 8,842가구, 내년에 24,463가구로 집계됩니다. 내년에 올해 물량 31,200가구에 비해 34%나 급감하고 있습니다. 49,000가구에 달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절반에 넘어 빈치입니다. 분양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잇따르고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내년에도 뭐 더 오르겠다, 이런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자의 징벌적 건보료 뭐 폭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억 연봉 이상자 되면은 독일보다 엄청 많다는 그런 소리네요. 부동산 보유하신 분부터 합산돼서 건보료가 많이 좀 올라가겠죠. 이것 때문에 제일 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비수기에도 계속 뛰는 서울 집값, 분양도 입주도 턱없이 부족하다. 7월 주택가격 0.6% 상승, 1년 만에 최대폭 치솟았습니다. 감소하는 입주 아파트, 전국 2018년에서 46만 3천 가구에서 2019년 41만 8,500가구로 줄고요. 2020년엔 36만 1,200가구로 줄고요. 2021년에 28만 5,400가구로 줄고요. 2022년에는 29만 3천 가구로 살짝 증가하네요. 근데 서울은 이제 봐보겠습니다. 2018년에 3만 7,400가구 정도가 공급되어졌고요. 2019년 4만 9천 가구 살짝 만 가구 이상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2020년에 4만 9,300가구 정도가 되고요. 2021년에 3만으로 만 가구 정도가 줍니다. 3만 1,211가구. 그 다음에 2022년에는 2만 460가구. 그래 거의 반토막 나는 거죠. 그래서 노원 도봉 급등하고요. 전세가도 5개월 만에 최대 0.4% 증가하고요. 신반포 15차, 방배 6차, 장애 19역 등 연내 분양 불확실해졌다. 올 상반기 착공 물량감도 급감하고요. 공급난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 1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부동산 매입에는 외국인 10명 중 6명이 중국인입니다. 9년째 1위, 미국이 16%, 캐나다가 5%. 그 다음에 경기 부천, 인천, 부평구 등의 수도권 서남부에 외국인들이 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현 정부 들어서 통계청을 기준을 바꾸고 온갖 이상한 생쇼를 했죠. 그것 때문에 여기도 부동산원도 지금 자료가 엉터리로 해가지고 지금 그 관련된 소식입니다. 정부 부동산원 통고 믿고 정책 폈는데 표변 오를 자인한 셈. 서울 아파트값이 2억 껑충 뛰었다고 그러네요. 기본 가격이 그냥 올라버린 거예요. 기준 가격이. 이게 무슨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원은 통계를 믿고 정부가 펼쳤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보기 이건 거짓말이고, 그냥 정부가 부동산원을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게 아닌가요? 뭐 청와대가 협박해서 통계청 뭐 자료를 갈아엎고 기준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 통계를 못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게 현 정부지, 부동산원이 정부를 속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정부에 있는 청와대에 뭐 고위직, 뭐 당정청 하는 고위직 사람들이 부동산원이나 통계청 계속 협박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통계 기준을 다 갈아치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허위 보고, 그래서 민간에서 발행하는 그런 통계를 더 믿지 정부가 발행하는 통계를 안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공산주의적인 특징이죠. 전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통계를 조작합니다. 빼낭 마사지 하죠. 마사지 합니다. 그것을 본인들 스스로도 믿지 않습니다.
민간 기관과 KB 부동산 자료를 보면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이 한국 부동산원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래도 부동산원 통계를 이용하시는지요? KB 부동산 통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KB 부동산 통계가 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4년부터 부동산원 통계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답변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 때 질의응답 장면인데요. 최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부동산 통계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KB 부동산 일리스트다. 민간이 발표하는 수치와 격차가 지나치게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로부터 물론 국회에서까지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1월에서 6월 12, 16 대책과 코로나19 확산 또는 부동산 시장이 식었을 때 부동산원 통계는 4월 0.1%, 5월에는 0.2% 연속해서 하락했지만 KB 부동산은 4월 0.15 상승, 5월 0%또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수기관의 통계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는 없지만 민간이 발표하는 수치와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국가 공인을 통계하는 사회적인 신뢰도가 무너지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국가가 승인한 부동산원의 통계가 주택정책 판단에 기준된다는 입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부동산원 아파트값 통계 표본이 확대된 이후 처음 발표한 수치 민간학계가 그동안 지적했던 부동산에 맞지 않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20%가량 가까이 뛰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교통어제 340대가 서울 외곽과 경기 인천 중저가 아파트 사들인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원이 7월부터 새 표본을 도입한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부동산원이 작년 말 통계청으로 표본 수 확대, 표본 재설계 등 공고받은 후 연구과정을 거쳐 지난달부터 통계 표본을 바꿨는데요. 월간 조사는 아파트 표본을 17,000여 개, 35,000개로 주간 조사는 9,400에서 32,000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여기에 주택가격 분포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차이가 심했던 부동산원 통계와 KB 부동산원 통계가 비슷해졌습니다. 월 1월만 해도 KB 부동산의 수도권과 평균 매매가격은 6억 4천만 원으로 부동산의 통계 5억 7천만 원과 7천만 원이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7월에는 부동산원의 7억 200만 원, 7억 2천만 원, KB 부동산의 7억 2,400만 원의 격차가 28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매달 KB 부동산의 통계가 부동산원 통계보다 1, 2억 가량씩 높았는데 7월에는 KB 부동산이 11억 5,700만 원, 부동산원이 11억 9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표본을 늘리니 민간 통계와 결과가 비슷해진 점을 두고 정부 표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예전에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을 굉장히 좀 낮게 책정해서 결국은 좀 마사지를 한 게 드러났다고 봐야죠. 총 4만 부동산원은 총 4만 6천 개의 표본수를 했고요. KB 부동산은 3만 6천 개 이렇게 했네요. 아파트는 KB 부동산원이 3만 1,800개, 부동산원이 3만 5천 개. 그 다음에 구분을 봤더니 부동산원은 월간 주간 아파트 매주 월요일 발표하고요. 조사 주기입니다. KB 부동산은 월간 주간 아파트 매매 매주 월요일 발표하고요. KB 부동산원은 아파트 172개 시군구, 단독 연립주택 153개 시군구 하고 있고요. 부동산원은 아파트 203개 시군구, 단독 연립주택 212개 시군구 하고 있고요. 조사 방식으로는 KB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이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입력하는 거래 가능한 가격을 종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원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하되 실거래가 정보가 부족할 경우 전문조사자가 거래 가능 가격을 산출합니다.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KB 부동산원은 그냥 실거래가 위주로 다 때려 넣어서 그냥 조사한다는 거고, 한국 부동산원은 실거래가도 하되 실거래가 정보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그냥 임의대로 금액을 집어넣는다라는 꼴이죠. 근데 그나저나 KB 부동산원이 KB 국민은행이 기존 사람들한테 대체적으로 인식되어 있고, 부동산원은 기존에는 표본수를 굉장히 적게 했다가 이번에 국민은행만큼 표본수를 늘렸더니 국민은행과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유사해졌다는 거죠. 이 한국부동산원의 정부정책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호술한 것 해서 지금 한 1, 2년 만에 자기네들도 욕 바가지를 먹겠죠. 야, 그런 걸 왜 발표하냐. 술자석에서 아마 들을 거예요. 아니면 커피 마시다가도 들을 거고, 너네들 통계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계속 뭐 말하겠죠. 지금 실무에 나가면 얼마인데 본인들도 알 거예요. 쪽팔리는 거. 그래서 표본 뭐 오류를 뭐 지금이라도 시인해서 어쨌든 그 뭐죠? 제대로 된 것을 반영해서 어쨌든 제대로 반영을 해놔야 그 다음에 정부 정책자가 잘하든 못한지 그거 보고 계획이라도 똑바로 또 해볼 수 있겠죠. 그 계획이 뭐 나가리가 되든 틀리든 개판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해당되는 기초만큼은 똑바로 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이 뭐 통계를 내는 그 기관의 기본 업무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